내가 이제 음주운전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 검사 직무 대리한테 배당이 됐어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벌금으로 처리할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요? 연말이잖아요. 네. 네, 윤서 씨 술 좀 드시나요? 전 술을 이제 한 7일 중에 7일을 마시는 정도. 연말에? 또 연말에는 회식도 많고. 전날에 술 먹으면 그 다음날 방송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저는 프로라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자주 봅시다. 우리 전 술 마실 때 차 안 가져가요. 연락하세요. 그러면 좀 가정을 세워볼까요? 만약에 진짜 제가 네. 클라이언트가 됐다. 아,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어제 한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는데 저희 촬영이 아침 8시였잖아요. 이건 실제 얘기인데? 제가 4시까지 술을 마셔서 아침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음. 술 먹고 집에서 자고 나왔는데 걸렸어요. 어떡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음주운전 단속을 보통 아침엔 잘 안 하긴 해요. 네. 근데 가끔가다 아침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어제 마신 술인데 이건 좀 반칙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정말 억울한 게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내가 어제 술 먹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 네.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 열받아 갔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술 냄새 나네? 어떻게 진짜? 나 전날에 술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운전자는 특별한 건 없어. 이렇게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네. 살다 보면 실수로 교통사고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다 형사처벌하면 어떡하냐. 네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처벌 안 해요. 그런데 뭐 신호위반을 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으면 처벌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들이받은 차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들이받는 가해행위를 했는데 처벌이 안 돼. 근데 나는 피해 당했는데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돼. 어떡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본 컨셉이 뭐냐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만큼 됐다. 너무 억울하겠다. 라는 거고,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가 되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음주 단속 걸리면 벌금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뭐 면허 취소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실형은 없죠? 음주운전 실형이요? 네.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요? 네.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검사가 처음 됐었던 시절에 그때는 벌금 100만 원, 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정도 하고 말았던 경우가 많고 삼진 아웃이라 그래가지고 뭐 5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하고 3년 동안 뭐 2번 음주운전 했던 게 있고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막 실형하고 막 구속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요즘은 이진 아웃이에요. 그리고 10년 내에 2번 음주운전 했으면 실형해야 되나? 이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진짜 올라갔어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음주운전 살인행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살인행위처럼 처벌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이제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음주운전 한 2번 하면 뭐 실형 받을까 봐 벌벌 떠는 시대가 됐어요. 네. 음주운전 사건을 검찰에서 처리하는 루트가 크게 2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검사가 처리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가 아니라 검사 직무 대리라고 하는 분들이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럼 검사 직무 대리는 어떤 분이냐? 검찰청의 수사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사무관이 되시면 이분이 검사 직무 대리로서 임명이 돼가지고 검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미 사건. 아, 네네. 네, 벌금 같은 거를 하는 사건 내지는 기소유예 같은 거 해가지고 한번 뭐 선처해주는 사건 이런 것들 중에 난이도가 엄청 높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배정받아서 검사 직무 대리님들께서 하십니다. 요거 취지는 뭐냐면 모든 사건을 다 검사가 처리하느냐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다. 그거보다는 꼭 검사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검사랑 같이 근무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수사관들 중에서 시험을 봐서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되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처리해도 되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음주운전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 검사 직무 대리한테 배당이 됐어요. 네. 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벌금으로 처리할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건 처리하실 때 약간 재량 범위를 되게 좁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아, 검찰의 구형 기준 이런 거에 따르면 이 정도면 요만큼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네. 그럼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냐면 양형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약간 선처해 줄 수 있을 그런 것도 이런 검사 직무대리님들한테 가면 선처 안 해주시고 그냥 이건 그냥 뭐 기준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생길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실형이 나거나 집행유예가 나지 않는 걸로 검찰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 거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예컨대 뭐 지금 이런 경우 민소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소 씨처럼 수민 씨라고 바꿔주세요. 술을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고를 당해서 단속이 됐고 단속 기준이 이제 음주운전 0.03% 이상이면 단속되거든요. 네. 봤더니 0.031이야. 나 사고 당했어. 네. 억울해. 열받아. 이런 경우에 이제 검사 직무대리님들한테 사건이 배당이 되면 거의 다 그냥 기준대로 이거는 기소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검사님들한테 사건이 배당이 되면 이거는 선처할 여지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약간 있어요. 꼭 검사한테 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꼭 검사한테 갔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근데 높은 그렇죠. 확률로 네. 나쁠 확률이 많죠? 검사님들한테 가는 사건 중에서도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도 아 꽤 그래요? 많아요.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음주운전해서 걸렸어요. 그러면 검사 직무 대리인으로 갔을지 아니면 검사님한테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 알려줘요. 아 그래요? 어디다 물어봐요? 검찰청에서 당사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냅니다. 네. 당신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됐다. 오. 몇 년 몇 월 며칠에 검찰청에 접수됐고 당신 사건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담당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검찰청 배지표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네. 거기 배지표에 떠서 검사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구나.